김혜지 기자로부터 현장 상황 자세하게 좀 들어봤는데 저희도 한번 화면을 더 크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재 현장 기자의 전언처럼 본인들을 이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많은 참가자들이 지금 저희 동아 미디어 센터 바로 앞에서 저렇게 본집회 3분 전에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물결이 좀 일단 대단해 보이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태극기의 물결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동안은 청와대 쪽으로는 오지 않았고요. 이제 그 서울 광장 측 그리고 그 전엔 서울역 광장 쪽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절차에서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곧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그런 그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쪽으로도 행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와 또 촛불 집회 사이에서의 약간의 좀 법률적인 공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개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태극기 집회 측에서 먼저 신고를 했고 이게 그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촛불 집회 측에서 우리도 행진하겠다라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촛불 집회 측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거 금지 통고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경로가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태극기 집회 측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 시위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촛불 집회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인데요. 하지만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양쪽의 시간과 경로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혈 사태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제 그 보장받고 이제 그 누리는 입장에서도 양측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민 원장님 3.1절인 만큼 양측 모두 태극기를 든다고 하는데 예. 일각에서는 태극기가 집회 도구로 이용되면 안 된다, 의미가 변질됐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예, 도구로 안 될 건 없고요. 의미가 이제 변질됐다는 게 그 조국 독립 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가 어떤 특정 정파 그다음에 또 탄핵을 또 반대하는 이런 측면에 이런 그 사람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리고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변질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촛불 집회도 태극기를 들고 나온대요. 그렇다고 하죠. 예, 그러면 양쪽에 수백만 개의 태극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촛불 집회에서는 이 맞불 집회,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예. 이 촛불 집회 태극기는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단답니다. 예, 그래서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하고 그냥 태극기하고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건 예, 완전히 갈라져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손수호 변호사님 태극기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중국만 덕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건 좀 정치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던 뉴스인데요. 일단 3.1절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탄핵 관련해서 태극기의 수요가 이제 시위에서 쓰이면서 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국산 태극기의 수요가 판매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가에 질 떨어지는 중국산 태극기가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제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의 그런 작은 태극기가 국산은 이제 개당 2,000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개당 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산보다 오히려 중국산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국산이 덜 팔린다라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국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시위에서 사용하고 나면은 좀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제품의 산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이라면 가져야겠죠. 근데 그거는 태극기뿐만이 아니라 촛불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초도 모자라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사들였는데 그 초를 태우면서 태극기 나오는 촛불 다 중국이 공급하는 연기가 그렇게 몸에 나빠가지고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어쨌든 양쪽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양쪽에서 하는 말이 3.1절 집회에 몽둥이 하나씩 갖고 나와가지고 때려주자, 말 안 통하는 놈들이라 그랬네요.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러는데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태극기의 의미가 뭡니까? 건곤감리, 이게 평화, 통일, 조화, 화합 이런 건데 그걸 들고선 양쪽이 싸움을 한다면은 이건 우리나라가 콩가루 나라라는 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할 거면 본인의 행동을 더 자제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더군다나 이게 탄핵과 관련된 거라면 헌재의 의견을 받아들이자로 결론을 내리고 이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오늘 정리를 해야 이게 맞습니다. 태극기 뭐 중국산 얘기는 씁쓸하니까 좀 그만하고 다시 현장 가볼게요. 점점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태극기 집회가 이제 본 행사가 시작이 될 텐데 아까 뭐 사회자, 남녀 사회자의 모습도 봤고 연사로 보니까 뭐 언론인 출신 이제 조갑재 대표도 있고 김평호 변호사, 김문수 전 지사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탄핵 기가의 선봉에 서 있는 고 박사님, 김평호 변호사 아니겠어요? 오늘 어제는 국회에 안 나왔다가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네요. 김평호 변호사는 지난번 어디에서 나를 이제 혁명가로 불러달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김평호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 변호인 측으로 참여를 할 때 저분은 경험과 경륜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식견이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주 고품이에요. 품격 높은 법리 논쟁을 벌이겠구나. 무슨 미래니 무슨 뭐 불륜이니 이런 얘기 말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셔가지고 막말 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김평호 변호사는 이 태극기 집회에 아주 단골 연사로 나서셔가지고 정말 본인 얘기대로 혁명가, 선동가로 이렇게 변모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특히 하나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저도 이렇게 광화문 광장을 오면서 느낀 게 사실은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위협감을 안 느끼는데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적대감을 표명을 해요. 예를 들면 태극기만 안 들고 가도 태극기를 안 들고 가도 왜 태극기 안 들고 가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촛불 집회에서 촛불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는데 저는 들고 다니지를 않으니까 여기 오는데도 왜 태극기 안 들고 다니냐고 그런 분도 계시고 방송에 나가서 말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고 박사님께 직접. 제대로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몽둥이를 들자, 또 특히 직접 특검이라든가 그런 집 앞까지 쫓아가서 과격한 그런 시위를 하시는데 어쨌든 자기들의 의사 표명을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돼야지만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그럼요. 선진 국가입니다. 아니 이제 본 집회에서 또 연사들 또 특히 이제 거친 발언을 했던 김평호 변호사가 또 마이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저희가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보겠고요.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 친박단체 집회에서 나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것부터 듣고 올게요. 우리 대통령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언론에 난도질 당해서 어디 한 군데 제대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대통령을 살려야 되죠, 여러분. 탄핵은 기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촛불보다 더 무서운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태극기의 물결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태극기는 무섭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하여 일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 대통령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전국 좌파 대장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3.1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현장 취재 기자에 의하면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탄핵은 위헌이다, 탄핵을 각하하라, 박영수 특검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박영수 특검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수사의 특검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 정치적인 구호 같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대해서 자꾸 불복하는 것은 저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발언이다. 그래서 여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있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승복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저기 언론분들 특히나 김평우 변호사님도 더더구나 법조인이신데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지금 저 단상에선 단 하든지 간에 탄핵을 무조건 불복하겠다. 탄핵은 이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맡겨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주장하실 일은 아니다. 단,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서 꼭 탄핵을 해야 되겠느냐. 탄핵 이유가 더 나라가 걱정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염려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연이다 뭐다 하면서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본집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지금 잠깐 봤던 화면이 지금은 제 동아일보 미디어센터 옆에서 일민민수관 위에서 바라본 이쪽 세종대로 사거리의 태극기 집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정옥 의원님이 성조기 말씀하셨더니 또 저 눈에 또 성조기가 또 유난히 눈에 띄네. 아까 대형 성조기가 또 이 한 가운데 딱 하니 있었고 본집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집회 참가자들의 수도 많이 늘어서 어느덧 이 세종로 10차로를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방송 들으면서 봤는데요. 예. 지방에서 또 버스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KTX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버스가 저 을지로 입구 쪽에 버스 세워놓고 이제 단체로 이렇게 좀 하고 좀 이색적인 것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그 동기의 모임에서 구국동지회라고 해가지고 육사 몇 기 구국동지회라고 해가지고 저 깃발도 들고 이렇게 행진 준비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게 그 인파라는 게 원래는 이제 교황님 오셨을 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광화문에서부터 동아일보를 지나서 시청 앞에까지 가면 우리가 80만에서 100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동아일보 앞에서 절반을 저쪽에 촛불 집회에서 내주고 동아일보 앞에서부터 저기 시청 앞에 대한문까지 이렇게 가니까 지금 좋게 수십만은 된다. 예, 그렇게 그 현장 스케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평우 변호사 전에 제일 먼저 이 탄핵 기각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잖아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와서 가장 큰 태극기를 아예 몸에 두르고 이제 본 집회 무대에 섰었던데 김진태 의원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자, 자신이 품이 없는 걸 그렇게 꼭 자, 다시 하고 싶어요? 김진태 의원, 참으세요. 박범계 의원, 참으세요.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참으시고 사적인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언제 봤던 반말이야? 자,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말하고 싶겠어요? 회장님? 그만 좀 해. 그만 좀. 글쎄 어떤 내용으로 다퉜는지를 떠나서 저 의원님 보니까 이 김진태 의원이 지금 뭐 태극기 배지도 차고 박근혜 대통령 시계도 차고 지금 본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야당이 김진태 의원 하면 비교적 되게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요. 지금 뭐 굉장히 예민하죠. 특히 법사위에서 지금 특검법 개정이라든지 뭐 그런 예민한 이슈도 있고 또 그동안에 김진태 의원의 행태로 볼 때 지금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김진태 의원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촛불의 반대 시위로서 태극기 시위에서 가장 소위 속된 표현으로 뜬 정치인 하면은 김진태 본인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저 시위를 보면서 저 많은 준비를 위한 그 돈은 어디서 모였을까? 저 무대 장치도 그렇고 저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까 성조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바로 저 태극기 시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픈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 몰라요. 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저 태극기 시위를 보면서 뉴욕 타임즈 기사에 마치도 무슨 이단 종교의 맹신도들 같다라는 아주 극한 표현을 써서 참 그 읽기도 민망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성조기를 넓게 펴가지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저 성조기는 제발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들고요. 우리가 지난 일을 반추해보면 2015년에 민주노총이 과격한 시위를 해가지고 각 방송, 특히 이 채널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방송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태극기 시위를 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정도다라는 말씀을 고 박사님이 하셨는데, 시위 다 좋습니다. 의견 표출하는 거 좋은데 좀 더 평화적으로,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 때는 태극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군다나 3.1절인데 이걸 3.1 운동으로 같이 등치시키는 거, 이거 민망한 일 아닙니까? 아까 조은진 의원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3.1 운동, 우리 독립운동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3.1 지금 이 시위를 같은 선에 놓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과거부터 이제 대통령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했잖아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 탄핵 소추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박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는 원래 그런 데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데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싸고, 이것이 각하돼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회가 만약에 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백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영상 같이 보셨을 텐데, 뭐, 네. 태극기 집회에 지금 박삼호 회장이 올라와서 연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김진태 의원도 태극기 두르고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보수층 결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연설을 하는 그런 어조라든지 분위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대통령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이제 굉장히 크게 웅변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용이냐, 좀 파면이냐, 기각이냐를 실체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탄핵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실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된다면 국회가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탄핵 의결에 찬성했던 그런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라고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잘못을 한 것이다. 애초부터 절차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태극기 집회는 이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겨냥을 많이 하네요. 저렇게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센 발언, 거친 발언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가 이 15차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사회를 보고 있네요. 이제부터 뭐 연단에 올라가서 한 명씩 얘기를 할 것 같고, 손소 변호사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은 탄핵 기각이 아니라 탄핵 각하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은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김진태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회가 다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으로 각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법무부에서, 다름 아닌 이번 정권의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탄핵소추 의결에 문제점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사실 각하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뭐 국민의례도 하고 있고 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타깃을 박영수 특검 말고도 또 이분한테도 했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예. 저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에 반대하는 측이 저
잠깐만요. 고 박사님이 저 이정미 재판관 밑에 집에 산다고 하셨잖아요. 저 아파트. 밑에 삽니다. 이게 저 주소가 지금 예. 노출이 됐나 봐요. 보니까 같네요. 집 주소까지 공개돼가지고 저기를 뭐 찾아가자, 야구방망이 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발언도 그렇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자제를 해야 한다. 뭐 의사 표현을 하는 건 뭐 어떤 의사 표현이든 뭐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협박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특히 지금 이정미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죠. 그분의 그런 주소를 공개해서 그 근처에 어디 미용실을 자주 다니고 어디 슈퍼마켓을 자주 가니까 가서 어쩌라는 겁니까? 유해를 가하라는 얘기인가요? 또 아다시피 뭐 박영수 전 이제 특검이 됐습니다만 특검의 집 앞으로 쫓아가고 또 뭐 손석희 전 JTBC 사장 그런 아파트 사는 아파트 앞까지 가서 그분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라든가 뭐 어느 단독주택이든 간에 많은 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부터는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어떤 그 유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온한 삶을 살 그런 권리 자체를 지금 해방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어디 청사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건 우리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지만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지나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뭐 양산 집까지 찾아가서 탕기고 분들이 뭐 이렇게 시위까지 벌였다는데 좀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경찰 한 3명 정도 하고 집회 참가자 1명이 지금 이제 그 차벽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한 500m 거리를 두고 저 차벽, 그 경찰 차벽을 한 30여 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버스 차벽을요. 근데 한 집회 참가자가 어느 쪽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현장에서는 스튜디오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저렇게 버스 위에 올라가서 좀 내려올 걸 설득 중입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 때도 몇 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 경찰 그 차벽 위로. 맞아요. 청운동 저 입구에.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내려라. 다 내려라. 하고 해가지고 본인이 뭐 할 수 없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여성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난 촛불 집회에서 뭐 그런 자제력을 보임으로 해서 세계의 많은 언론들도 한국의 그런 시위 문화에 대해서 극찬의 그런 기사들을, 보도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태극기 집회에서 저런 차벽에 올라가서 또 차를 뭐 그렇죠. 훼손한다든가 파손한다든가 어떤 경찰들한테 위해를 가는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뭐 의사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저기 올라가는 겁니까? 왜 올라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들이 지금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방해를 넣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회 발언을 제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하고는 부딪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과격해지고 있는 게 민 원장님, 정광영 박사모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로써 정의 진실을 지킬 것이다. 목숨을 바칠 것이다. 태극기를 수위 삼아 잠들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분신이라든지 뭐 자해를 넘어서서 아주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런 아주 과격한 발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 진영이 충돌한 것은 물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각 진영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그 이렇게 자극하고 또 일반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자제해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죠.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저렇게 일종의 그 선동을 하고 있는 게 더욱더 안타깝고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 지금 차벽 버스에 올라가 있는 분에게 이제 경찰이 내려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저희 채널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예, 저거는요. 아니 근데 촛불 시위의 경우는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래서 결국 내려오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안타까운 거는 오늘 3.1절도 그렇고 앞으로 3월 4일 또 예. 3월 11일에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개진될 거라는 거는 누구도 다 추정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든지 경찰청장이
사전에 담화를 통해서 시위를 하되 평화적으로 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폭력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폭력이 개진될 때는 공권력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라는 말이 한마디나 있었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든지 경찰청장이 사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안심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를 예. 보장하는 그런 조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굉장히 따져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제 버스 3대 위에서 그러니까 남자 1명, 여자 1명 뭐 이렇게 있고 소속이 이제 자유총연맹이다 보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 쪽인 것 같아요. 저 분들이 저렇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태극기 집회 참가 자유총연맹 소속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좀 내려오셔야 될 텐데 저게 지금 뭐 집회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하면 이 사태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본인의 신변도 안전해야 이 뭐 집회들 하든 뭐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게 본인 신변이 더 중요한데, 손 변호사님. 네. 근데 네. 오늘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네. 3일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출근을 해서 헌법재판소인데 오늘 또 저 태극기 집회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까지 행진도 하고. 네. 현재 판결보다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혼란이 더 걱정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결정을 선고하는 날을 지정을 해서 이제 공지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결정이 선고되는 날이 알려지면 사실 그날은 더욱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나 탄핵을 지지하는 측과 또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운집할 것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이게 선고일을 미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결정을 이제 해서 선고하기 임박해가지고 이제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사건 당시에도 선고일 3일 전에 이제 선고일을 알려줬거든요.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그 통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법원의 그런 법적인 그런 그 판단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글쎄요, 뭐 박사모 회장인 정광용 회장이 뭐 여러 가지 거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읽지는 않겠고 저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뭐 본인의 지금 태극기 집회에 좀 경향됐고 선동의 메시지라고 좀 볼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본격적으로 집회가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는 실시간으로 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